테마 오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정책 결정을 보는 관점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기술적 결정으로 보는 것과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 즉 권력모형으로 보는 것이 있다. 정책 결정을 권력모형으로 보는 시각에는 엘리트론,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 하위정부론, 정책 네트워크 모형, 조합주의 이론, 국가론 등이 있다. 다원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의 활동을 정책 과정의 중심으로 보는 집단 과정 이론과 엘리트론에 대한 대안적 권력 이론으로서의 다원적 권력론으로 크게 분류된다. 사회 중심적 접근 방법인 다원주의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14년 국회 8급. 다원주의는 특정 집단에 의한 정책 과정의 독점을 부정하며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치적 균형과 타협을 강조한다.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기에 집단을 형성하여 대응한다. 17년 국회 8급.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간 경쟁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부, 사회적 명성, 정부의 공식적 지위, 정보 등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지닌다.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 간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은 각기 상이하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이익 집단들 간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이익 집단들 간 영향력의 차이는 이익 집단의 규모나 자원과 같은 내부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지 정책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이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게임 규칙의 준수를 감시하는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벤틀리와 트루만으로 대표되는 이익 집단 이론에 따르면 정치 과정의 핵심은 이익 집단의 활동이므로 정책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이익 집단 이론은 정치 체제가 잠재 이익 집단과 중복 회원 때문에 특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6년 국가구급. 잠재 이익 집단 이론이란 정부가 로비 활동이 강한 소수 이익 집단의 이익보다는 말없는 다수 이익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로이가 언급한 이익 집단 자유주의는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고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의 이익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이익 집단 이론은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 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다른 다원론의 관점에서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정부 정책에 있어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12년 국가구급. 다른 과거 과두제의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자원의 배분 상태는 누적적인 불평등이라는 특징을 지녔지만 오늘날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이는 누적적인 불평등이 아닌 분산된 불평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딸에 의하면 엘리트의 존재와 엘리트의 지배는 다른 개념으로 엘리트는 존재하지만 부지위 등이 분할되어 있으며 엘리트 간 응집력이 약해 상호 갈등이 발생한다. 딸에 의하면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엘리트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각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은 상이하다. 딸에 의하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모든 이슈 영역의 정책 결정을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과 엘리트가 다르다. 딸에 의하면 엘리트들이 각 영역별로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의 배분이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딸은 누 헤이번 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18년 서울구급. 고전적 엘리트론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엘리트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모스카, 파레토, 미엘스 등이 있다. 모스카와 미엘스는 조직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엘리트의 지위를 조직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모스카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파레토는 엘리트를 각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차지하는 인물로 규정한 후 통치와 연관시켜 통치 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로 구분하였다. 파레토에 의하면 한 사회에서 핵심적인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 엘리트에 대해 도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항 엘리트 사이에 공방이 전개되면서 정치 사회에서 엘리트가 교체되고 순환된다고 보았다.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경제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하였다. 10.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14년 국회 8급. 밀스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 권력은 계급 또는 개인의 능력과 같은 속성이 아니라 제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밀스에 의하면 권력 엘리트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지위를 차지한 사람, 즉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계층 구조와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밀스는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인 정부, 군대, 기업의 지도자를 엘리트로 보는 소위 제도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밀스는 지배적인 엘리트들이 공통의 사회적 배경과 이념 및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9년 국회 8급. 밀스는 파워 엘리트론에서 지위접근법으로 미국 전역을 연구한 결과 군산복합체에 의한 주요 정책의 독점성을 폭로하였다. 밀스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고위직이 거의 대부분 권력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사소한 문제만이 중간 단계의 정책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나 의원들에 의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논의될 뿐이다. 밀스와 헌터의 주장은 엘리트의 실체를 지위나 명성으로 조작화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고전적 엘리트론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